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경매의 두 가지 큰 줄기,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다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집이 한 채 있네? 그럼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 돈을 받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내 돈을 돌려받는 길은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길로 갈지는 돈을 떼인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모든 건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돼요. 내가 가진 권리가 그냥 개인 간의 약속, 즉 채권이냐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에 딱 묶여 있는 물건이냐 하는 거죠. 왼쪽은 그냥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준 경우고요. 오른쪽은 은행처럼 아예 그 집 등기부 등본에 이 집은 내 돈이랑 엮여 있어 하고 근저당권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뭐 다른 빚 때문에 파산을 해도 내 권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확실한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길은 거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임의 경매는요, 아까 말씀드린 물권, 그러니까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미리 잡아놓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예요. 채무자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채권자 마음대로 임의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거니까요. 절차를 보세요. 엄청 간단하죠.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채권자는 뭐 복잡하게 소송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등기부 등본 깍 들고 법원에 가서 이 사람 돈 안 갚으니까 약속대로 경매해주세요 하고 바로 신청하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임의경매의 가장 큰 장점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강력한 물건이 있으니까 소송 없이 빠르고 간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경매가 끝나고 돈을 나눠 가질 때도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막강한 힘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지는 않겠죠? 이번에는 좀 돌아가는 길, 국도에 비유할 수 있는 두 번째 길, 강제 경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 경매는 담보 없이 그냥 차용증 하나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말 그대로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깁니다. 채권자는 일단 돈 갚아라 하는 소송부터 걸어야 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서 판사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공식 문서, 즉 집행권원이라는 걸 받아내야만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소송이라는 게 몇 달, 길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채무자가 집을 낼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도 소용없죠. 그래서 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이 집 함부로 팔지 못하게 묶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게 바로 가압류입니다. 미리 찜해놓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매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볼까요? 한눈에 딱 비교해 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근거 관리부터 다르고 소송 여부도 다르고. 근데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 부분이에요. 임의 경매는 빨라서 좋지만 만약 맨 처음 설정했던 그 근저당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매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반면에 강제 경매는 느리지만 국가가 인정한 확정 판결에 근거하니까 절차 자체는 훨씬 더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제 경매는 일단 내가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걸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임의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도 잔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가 갑자기 돈을 구해와서 빚을 싹 갚아버리면 경매 자체가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시간만 날린 셈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복잡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걸 왜 알아야 하냐? 결국 투자자인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 두 경매의 시작 과정,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놀랍게도 경매가 임의로 시작됐든 강제로 시작됐든 투자자인 우리가 그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는 규칙은 그냥 똑같거든요. 법은 어떻게 시작했냐는 과거보다 현재 어떤 권리들이 얽혀 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를 떠안아야 하는지 분석하는 말소기준 권리 원칙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돈 문제를 깔끔하게 교통정리해서 최종 낙찰자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넘겨주려고 만들어진 제도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 이름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 여기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떠안아야 할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정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초보자와 현명한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매 물건을 볼 때 그저 겉에 붙은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라는 이름표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권리관계를 꿰뚫어 보시겠습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